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평소에 샌디스크에 SSD와 메모리 카드를 정말 잘 애용하고 있는데요. 뭔가 저장 장치를 살 때 가장 먼저 검색해보는 회사가 샌디스크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그런 샌디스크에서 출시된 정말 가성비 좋은 2023년 신상 외장 SSD와 SD카드 두 개를 리뷰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처음 설명해드릴 SD카드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SDXC UHS-2 카드인데요. 최대 속도는 읽기 280MB/s, 쓰기는 150MB/s이고 2023년에 출시된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 V60짜리 신형 제품입니다.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는 SD카드의 경우에는 V30, V60, V90이 가장 대중적이고요. 지속적으로 녹화가 되어야 하고 한순간이라도 속도가 떨어지면 녹화가 중단되는 영상 녹화의 특성을 고려해서 고안된 최저 쓰기 속도 클래스로 V30은 초당 30MB가 보장이 되고요. V60은 초당 60MB가 보장이 되고 V90은 초당 90MB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제품은 쓰기의 경우 이론상 최대 초당 150MB까지 기록이 가능하고요. 실제 사용 시 이론상 최대 속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초당 60MB는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샌디스크에 V90짜리 읽기 300, 쓰기 260짜리 제품이 따로 있으니까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V90짜리 메모리 카드가 더 비싸고 V60짜리 메모리 카드가 더 저렴하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것은 요 V60짜리 메모리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V60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한 동영상 포맷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카메라에서는 영상의 비트레이트 표시할 때 mbps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비트이기 때문에 바이트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8로 나눠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사용 중인 8K까지 녹화가 가능한 소니의 최상급 플래그십 알파1의 경우 이게 아마도 SD카드를 사용하는 카메라 중 가장 상위 등급의 카메라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H.265 8K 30p 녹화 시에 카메라에는 400mbps 4둘용 10비트라고 표기가 되는데 이는 400mbps를 뜻하고 이건 비트이기 때문에 바이트로 변환하면은 초당 50MB로 녹화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초당 60MB를 커버하는 이 제품으로 충분히 녹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V90이 아니라 V60으로도 8K 30p를 녹화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산이 복잡하면은 바이트에 곱하기 8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V60이니까 8을 곱해서 480mbps까지는 녹화가 가능하니 400mbps 8K 30p가 녹화가 되는 것입니다. 알파1의 케이스는 H.265 압축 코덱의 경우 8K 30p, 4K 120p 모두 녹화가 가능하고요. H.264의 일반적인 코덱의 경우에도 XAVC-S 4K 120p도 끼케야 280mbps이기 때문에 아주 넉넉하게 녹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프레임을 전부 다 제대로 기록하는 인트라 프레임의 경우 4K 60p가 600mbps라서 요거는 촬영할 수가 없는데 올 인트라는 너무 용량이 흉악해가지고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런 포맷을 활용할 만한 소수의 유저분들만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또 30p는 300mbps라서 녹화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즉 음성 녹화가 안 되는 SNQ를 제외하면은 이런 고성능의 미러리스 동영상 포맷을 딱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기간 녹화가 지속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가장 빡센 포맷인 8K 30p 400mbps 4둘용 10비트로 촬영을 해봤을 때요. 1시간 24분까지 녹화가 지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찼다는 경고가 함께 녹화가 종료가 되었네요. 해서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찰 때까지 문제없이 촬영이 지속이 되었고요. 특별히 스로틀링 걸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V60 SD카드를 활용해서 실제 연사 테스트도 한번 수행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5천만화소의 알파1을 이용해서 압축 로우 파일 플러스 JPEG으로 상당히 빡세게 테스트를 수행해봤어요. 초당 30연사로 촬영을 했을 때는 약 120장 정도 촬영이 됐고요. 대략 4초 정도 촬영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연사 속도라고 할 수 있는 초당 10연사로 테스트해봤을 때는 140장 정도로 촬영이 됐었는데요. 장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무려 14초간 촬영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당 30연사가 너무 가혹한 테스트이고요. 초당 10연사로 했을 때는 준수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또 읽기 속도는 최대 초당 280MB로 V90의 최대 초당 300MB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용량을 꽉 채워서 전송할 경우 전체 19분 1초가 걸렸으니까 1141초가 걸린 셈인데 읽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측정을 해봤을 땐 초당 223MB 정도 나온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정도 속도라면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익스트림 프로 라인업은 아웃도어 활동에서의 내구성도 지원하는데 생활 방수 및 충격 방지도 신경을 썼고 영하 25도에서 영상 85도
모드까지도 작동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방사선, 자기장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도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 아웃도어에서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64, 128, 256, 512GB 그리고 1TB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리뷰한 256GB 제품도 현재 오픈마켓에서 1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므로 V90 제품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고요. 사후 관리도 평생 보증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함께 리뷰해드릴 샌디스크 익스트림 포터블 SSD는 사실 제가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의 형제 제품으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저렴한 라인으로 이번에 몬테레이 컬러와 스카이 블루 색상이 신규로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일전에 요거 익스트림 프로 포터블 SSD 리뷰하고 나서 펌프가 와가지고 실제로 요 블랙 컬러의 1TB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용도에 맞게 여기저기 막 던지면서 함부로 써가지고 약간 지금 표면이 더럽긴 한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하나 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색상이 추가되었다고 하니까 요걸로 더 펌프가 오긴 하네요. 이게 SSD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색상이 똑같으면은 뭐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SSD 표면에 메모를 해 놓는다거나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해가지고 따로 표시를 해야 하는 등 귀찮은데 이런 식으로 색상이 구분되면은 용도에 맞게 각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리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요 스카이 블루 색상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외관을 보면은 계속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부드러운 촉감의 실리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터프한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아웃도어용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최대 3m까지 낙하 충격을 견딜 수가 있고요. IP65 기준을 충족해서 완전한 방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수도 물에 담그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전 방향에서 쏟아지는 물에는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도어용을 지향하는 성능에 어울리도록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카라비나 고리 등을 이용해서 가방이나 의류에 연결해서 쉽게 휴대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뭐 실제로 이거를 가방에 걸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비가 와도 걱정 없으니까 외부에 매달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을 보자면은 NVMe 기반 최대 1050MB/s의 읽기 속도 그리고 1000MB/s의 쓰기 속도를 지원하는 USB 3.2 Gen2 인터페이스의 고성능 SSD로 맥과 윈도우에서 모두 문제없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 관련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남아있는 제품들은 대체로 USB 3.2 Gen1 그리고 Gen2, Gen2x2 그리고 썬더볼트 3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썬더볼트 3는 너무 고가인데다가 호환성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지 않고 Gen2x2는 맥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 윈도우 유저들 입장에서도 보통은 PCI 슬롯을 하나 포기해서 전용 카드를 설치해야 지원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최고 속도가 Gen2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장 가성비가 좋기도 하고요. 저만 해도 이 2x2까지 지원되는 조금 더 비싼 프로 버전을 사긴 했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에서는 2x2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Gen2나 다름없이 사용 중이고요. 실제로 Gen2 정도만 되어도 이 활용함에 있어서 이 내장 SSD 사용한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외장 SSD를 사용해서 편집하고 있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이 편집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타임랩스 촬영한 거 600장을 일괄적으로 내보내기를 시도해 봤거든요. 알파7 마크4에 3200만 화소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먼저 제가 사용 중인 맥북에 내장 SSD에다가 로우 파일을 놓고 내장 SSD로 내보내기를 시켰습니다. 이때는 600장을 다 내보내는데 22분 52초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샌디스크 SSD에다가 로우 파일을 옮기고 샌디스크 SSD로 내보내기를 시도해 봤는데 이때는 22분 38초가 걸렸어요. 아주 근소하긴 하지만은 내장 SSD 할 때보다 오히려 샌디스크 포터블 SSD로 작업을 할 때 내보내기 속도가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뭐 이 테스트 하나 가지고 내장 SSD보다 더 빠르다 말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대용량 작업도 아주 문제없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진 영상 전문가 분들도 현업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특히나 이 발열 테스트 영상처럼 뭐 1시간, 2시간 길게 촬영한 무시무시한 고용량의 영상을 편집할 때는 처음부터 이런 SSD에서 편집을 하고요. 맥에 내장 SSD가 가득 찼는데 백업할 시간이 없거나 현장에서 바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재빨리 라이브러리 파일을 SSD로 옮겨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맥북을 2TB짜리 13인치 프로 풀옵션을 쓰고 있는데도요. 이 라이브러리 파일 하나가 500GB 막 가끔 어떨 때는 700GB 이러니까 용량이 나만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외장 SSD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SSD를 혼자 폐쇄된 환경에서 쓰기 때문에 뭐 저 혼자 써가지고 특별히 암호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사람이 오픈된 공간에서 함께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안을 위해 패스워드 보호 기능을 지원하는 256비트 AES 하드웨어 암호화 설정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현재 1TB, 2TB, 4TB가 국내에 출시되어 있고요.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 보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실제로 그랬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